자,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수업 들어갔다가 회의 갔다가 다시 수업 들어갔다가 쉬는 시간, 남는 시간, 공강 시간 이용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버겁네요.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있다고 믿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살펴보도록 하죠. 부등식이 있네요.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해가 오직 한 개만 존재할 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요 따위로 물어보는 것은 너희들이 배운 방정식이 최대 4차 방정식까지이기 때문에 4개 정도가 최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가다 해보고요. 자, 일단 부등식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부등식의 형태는 절대값이 있는 그러한 부등식이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나 2차 부등식의 꼴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냐면 곡선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 조건이 돼야만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절대값 x-a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x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절대값 x-a라고 하는 것은 a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a제곱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그 위치하는 것이 어떻게 같느냐면 오직 한 개의 해만 존재하도록 하는데 부등호의 꼴을 봤더니 작거나 같네요 라고 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a제곱 마이너스 a가 여기에 위치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의 꼴이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여기에 해당되는 x의 값은 얼마만큼 있을까? 그렇지, 겁내 많겠네.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똑같은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주어진 직선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만약에 주어진 a제곱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이 x축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x-a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렇다면 문제의 접근 방식은 a제곱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 때, 그렇지, x축에 있을 때, x축이 될 때 몇 개의 해를 갖는다고요? 한 개의 해를 갖는다고요. x축이라고 하는 것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는요, 이런 꼴이 되겠지. 조금씩 속도가 조정이 되고 있는데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말의 여유는 생긴 것 같습니다. 시간 남을 때마다 한 문제씩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방정식을 풀면 되네요. 그럼 a는 뭐가 돼? 0 될 것이고 a는 뭐가 돼? 1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합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구해보세요. 37번입니다. 37번도 문제를 곰곰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임의의 실수 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임의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x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부등식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회계망측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주어진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성립하네요. 됐지? 자, 그렇다면 2차 부등식을 무엇 갖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2차 함수를 갖고 해석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의 2차 부등식의 풀이의 핵심이라고. 됐지? 자, 그렇다면 x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요. 그래프의 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겠네요. 절대값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상관이 없다고. 그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1번 그래프도 아닐 것이고 크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될 것이고 이 부분 홀라당 빠지고요. 이 부분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 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x의 범위는 전범위. 얘는 뭐예요? 요 부분이 빠진 거. 얘는 뭐예요? 요 부분 되니까 항상 성립하는 것은 몇 번이다? 그렇죠. 세 번째 그림이다 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 그림을 갖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주어진 식은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겁먹지 마라. 절대값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1창이 있는 것이 대부분의 문제야. 그렇다면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치환해서 푼다? 절대값 x의 제곱으로 치환해서 푼다면 주어진 부등식의 꼴, 2차 함수의 꼴은요, 어떤 꼴이 되냐면, 그렇죠, 2차 함수의 꼴이 되니까 이 부분을 만족해야 될 것이고요.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게 되겠네요 라고 하는 거지. 0보다 작은 것이 무엇에 대한 표현이 되냐면 A에 관한 함수의 꼴이 된다면 이렇게 돼 가지고요, A에 관한 무엇을 풀어라?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죠. 자, 4분의 판별식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4분의 판별식을 사용하면 B의 제곱 어디 처박혀 있는지 안 보이는데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A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보다 작으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A의 범위를 갖다가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지면 A는 0보다 작을 것이고요. A는 4보다 큰 이런 꼴이 되겠죠. 할만하신가? 자, 밑에 길라잡이로 절대값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요. 시험 볼 땐 이런 거 없잖아. 자,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38번입니다. 38번. 자, 오른쪽 그림은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주목 38번과 관련된 문제는 해석상의 문제니까, 자, 이런 문제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염두하면서 문제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주어진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죠. 직선이 있어요. 곡선이 있어요. 2차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네요. 문제 살펴봤더니 그림을 봤더니 A라고 하는 것이 음수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BC는 뭐니? 라고 하는 거 내가 예전에 가르쳐 준 적이 있을 거야. 아는 친구들은 금방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주어진 직선은 기울기가 뭐예요? 음수인 이러한 꼴이 되겠네요 라고 하는 거지. 자, 다음 부호를 조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다음 부호는 어떤 꼴이냐면, 그렇죠, 어떤 꼴이야? 2차 함수에 무언가가 대입되어 있는 꼴이네요. 자, 2차 함수에 무엇이 대입되어 있냐면 m이라고 하는 것이 대입되어 있고 m의 위치상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네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음수일 때의 함수값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x에 관한 부등식이 있네요. 자, 무언가 해계망측한 식이 있어요. 곰곰이 뚫어져라 살펴봐야지.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조건은 이 그림에 대한 적절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니까 주어진 부등식이 해당되는 그림의 꼴로 표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살펴봤더니 뚫어지게 쳐다보면은요, 이런 게 보일 겁니다. 플러스 bx 플러스 c에 마이너스 mx 플러스 n. 자, 0. 자, 이것을 어렵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거야. 얘를 봤더니 위쪽에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 직선에서 곡선을 살펴봤더니 직선 위에 있는 것이 어떤 범위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직선에서 곡선을 살펴봤더니 직선 위에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알파부터 베타까지네요. 거기에 해당되는 x의 범위를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등호의 성립 여부는 반드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호의 성립 여부는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되니 반드시 맨 마지막에 점검을 해야지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39번입니다. 자, 39번도 마찬가지로 같은 함수에 대한 이야기네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염두에 두고 문제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그래프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고, 무언가를 두 개를 곱했더니 양수래. 뭔 개소리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개소리는 빼고요. 개는 빼고요. 우리 개가 너무 불쌍해. 자, 개는 빼고요. 이것을 해석하면 두 개의 수를 곱했더니 양수다 라고 하는 말은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요. 또는 A가 음수고요. B가 음수고요. 자, 이것을 무식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그렇지. 두 개의 부호가
부호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모두 양수거나 모두 음수인 부분을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상에서 자, 여기가 요 부분은 양수고요. 요 부분은 양수고요. 요 부분은 양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요 부분 되겠지. 테니 뭐야 얘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부호가 같네요.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보이니? 여기 보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둘 다 부호가 같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만하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무슨 범위? x의 범위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요 범위야, 요 범위. 이렇게 됩니다. 40번입니다. 40번. 보도록 하죠. 40번. 자, 다음은 fx가 요 따위로 생겨 먹었네. fx가 요렇게 생겨 먹었고요. fx가 요렇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a는 뭐가 아니냐면 마이너스 3이 아니래요. 무슨 소린지 확인해 봐야겠죠. 아, a는 fx는 이차함수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fx가 양수일 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지. a가 뭐가 아니라고요? 이차함수고 최고차항의 차수가 뭐가 아니라고?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림 몇 개를 그려야 돼? 6개를 그리세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이거 중에서 한 개가 퍼뜩 떠오르게 된다면 당신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입니다. 기억합시다. 자, 모든 0보다 큰 것 중에서 0보다 큰 부분이 어디니? 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보니까요. 이 부분, 얘 빠지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됐어요. 이 부분인데 모든 실수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그림? 그렇죠. 세 번째 그림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서 A의 범위를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이 경우와 A의 범위를 찾는 경우는 X축하고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렇죠. 만나지 않게 되겠네요.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작습니다. 4분의 판별식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네. 4분의 판별식을 사용하면 그렇죠. 4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어떻게 된다고요? 0보다 작다고요. 단 조건이 있어요. 아래로 볼록한 꼬라지니까 A 플러스 3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겠네요. 이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기억은 맞는 답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너희들 해줘야 돼. 꼭 하기를 바랍니다. 니은입니다. fx가 0보다 클 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 a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fx가 0보다 클 때 해가 존재하지, 얘는 해가 존재하지요. 어떤 놈이 해가 존재하냐면 얘는 해가 존재하는 거 확인했고요. 어디 갔어? 얘 어디 갔니? 갑자기 사라지고 난리야 이거. 어떻게 사라진 거야 이거. 자, 얘도 해가 존재하는 거 확인했고요. 얘가 해가 존재하는 거 확인했고요. 얘가 해가 존재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색칠되어 있는 빨간색 부분이야. 자, 이놈은 해가 존재하지 않네요. 이놈은 해가 존재하지 않네요. 따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판별식 D가 0하고 같네요 라고 하는 식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네요 라고 하는 식이니까 두 식을 한꺼번에 쓰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또 한 가지가 더 있지.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렇죠.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될 겁니다. 이 두 개에 대한 A에 대한 무엇을? 그렇지. 부등식을 풀어가지고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 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니은도 맞아요. 디귿입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가 단 한 개의 값일 때 a의 값은 1이다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봅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안 되고요. 겁내 많잖아. 이 부분도 겁내 많아요. 얘도 겁내 많고요. 얘도 겁내 많다고. 이 부분만 뭐가 돼요? 한 개가 되겠네요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없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고요. 판별식 D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식을 만족시키는 A의 값을 구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면 얼마 나와요? 잘 몰라요. 풀어보세요. 꼭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귿은 틀렸어요. 자, 혹시 선생님 나의 말을 쫓아오는데 힘이 드는 친구들은 꼭 수업 시간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요.
100점을 맞는 친구들보다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학생이잖아. 고등학생인데 뭐 얼마나 수학을 얼마나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니. 그냥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보이겠지요. 잔소리였어요. 41번입니다. 마찬가지로 4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요따위 꼴로 생겨 먹었고요. 해가 요렇게 생겨 먹었네요. 자, 그리고 2차 부등식의 꼴을 갖다가 찾으래요. 요렇게 되는 거지. 아, 그랬더니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는 지금 부등식이 요렇게 돼 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2가 있고요. 여기에 6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림이 요렇게 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뭐라는 소리야? 양수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면 얘하고 2하고 6이라고 하는 것의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f에 무언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0보다 큰 무언가의 범위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작은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될 거란 말이야. 이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을 찾는다는 소리는 반대로 f의 x가 0보다 작은 영역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2하고 6. 아이고, 뭐야? 뭐 이따위로 쓰냐? 자,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2하고 x가 6. 이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다시 말해서 f의 무언가가 0보다 작은 영역이 바로 요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주어진 문제에서 f의 2x-4가 0보다 작다는 소리는 이 무언가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그렇지. 2에 무언가가 있는데 요 사이에 있어요. 이 무언가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요놈이 홀라당 들어가면 되겠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x의 범위가 됨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 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이런 말 하면 욕먹어요. 이항하시고 6되고 10되고 따라서 2로 나누니까 3x 머시기. 자, 마무리하세요. 머시기에 들어간 숫자는 네, 바로 그거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아,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며칠 전까지는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기네. 자, 잘 쫓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42번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나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쳤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있네요.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뭔 소리야 이게. 연결되면은요, 주어진 부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네요. 정수 k의 값은 주관식 단답형 문제를 내기 위해서 저 따위로 문제를 낸다고 했어요. 범위를 갖다가 구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으로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2차 부등식이네요. 따라서 2차 함수의 관점으로 문제를 살펴봅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2차 함수의 꼬라지는 아래로 블록하고요. 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이 중에서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큰 영역을 찾으면 이 부분 됐어요. 빵꾸뻥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됐지? 그런데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림은 몇 번째 그림인가요? 그렇죠. 세 번째 그림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확인하는 그림은 아래로 볼록하네요. 따라서 k 더하기 3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커요. 이렇게 되겠지. 또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아요. 라고 하는 첫 번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고 신나게 답 체크했다가 망해요. 자, 하나 더 있죠. 여기서 2차 부등식이니? 라고 하는 거야.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네요. k 더하기 3이 얼마인 경우? 그렇지. 0인 경우 2차 부등식이 아니니까요. 2차 부등식은 뭐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0의 꼴은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 대입하니까 0 대시고 0 대시고 2 대시고 0 대시고 어라? 대입했더니 부등식이 어떻게 된다고? 항상 성립하네요. 따라서 첫 번째에서 찾은 k의 값에다가 얼마인 거? k가 얼마인 거? 마이너스 3을 대입해 가지고요. 다 구해야만 다 구해야만 한다. 자, 이거 나중에 너희들을 짜증나게 할 수 있어요. 자, 종 쳤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43번 찍고 또 쉬었다가 수업 갔다 와서 시간 있으면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봅시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주어진 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뭐야 이거 안 보인다. 두 실근을 갖는데요. 두 실근을 갖는데 때 실수 B의 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그랬단 말이야. 주어진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무슨 값에 관계없어요?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어요. A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A에 관한 무슨 식이다? A에 관한 항등식. 자,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A의 값에 관계없다는 소리는 모든 A의 값에 대하여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소리겠죠. 됐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등장하냐면 판별식 D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만 할 겁니다. 확인해 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겠네. 자, 주어진 식을 갖다가 냅다 전개해서 A에 관해서 정리하면 나는 써놨으니까 바로 할게요. 플러스 B 마이너스 1. A에 관해서 정리해야 된다. 플러스 2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4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대요. 다시 말해서 A에 관한 뭐가 나왔어? 부등식이 나왔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등식이 A에 대해서 어떻게 성립한다고요? 항상 성립한다고요. 그런 경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뭐야? 양수잖아. 따라서 요따위 꼬라지, 요따위 꼬라지, 요따위 꼬라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꼬라지는 어떤 꼴이에요? 이런 꼴이 되겠네. 자, 이런 꼴을 판별식 D를 한 번 더 사용해야겠지. 따라 D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게 되니까요. 여기서 뭐가 등장해? 그렇지. B에 관한 B에 관한 부등식이 등장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요거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종 쳤으니까 수업 갔다 와서 시간 있으면 또 연장해서 계속 촬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나요? 두 문제. 끝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아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잠시 후에 볼래나?